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또 빠졌습니다. 이유들은 AI 버블에 관련된 이유가 될 거고, 또 내일이면 일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지수 살펴보면 코스피가 1.53% 하락을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1.07% 하락을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양 시장 다 지금 환율과 일본 금리 인하, 미국 시장 AI 버블에 관련돼 가지고 조정을 거쳤는데 오늘 삼성전자 소폭 하락하고 하이닉스가 1,000원 정도 올랐는데 미국 시장은 버블이 얘기가 될 만한데 한국 시장은 전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을 바라보면 그렇게까지 아직 꼭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AI 관련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치해 두고 저는 거의 다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잘 됐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알지노믹스가 상장을 하면서 300% 상승을 하면서 9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 시총이 3천억 원 정도에 지금 상장이 된 거라서 예상이 됐던 흐름이에요.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몇 조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300%는 상승이 가능을 했던 거고 내일도 아마 상한가를 끝내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도 상한가가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했는 규모 자체가 조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주항공 요새 신규 종목들이 원체 좋고 탈모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 그런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탈모는 저는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바이오는 항암, ADC, 이중항체 아니면 치매 요쪽이지 비만도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HLB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빠지고 있고 HLB만 주가 관리가 되면 뭐합니까? 동생들이 지금 거의 신저가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아주 더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HLB 투자자라면 HLB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이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해 놓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HLB가 또다시 재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승인 앞두는 시점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한들 그룹주 동생들은 아무리 올라봐야 본전도 올까 말까 한 수준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서 지금 올라봤자 저거들이 한 500%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엔 본전 안 오는 주주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LB 빼고만 보면 지금 종목들이 신저가 나오는 것도 쏟아지고 있고 거의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게 정상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개판인데 여튼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바이오에 첫 발을 디딘 게 HLB고 HLB 맛만 보다 보니까 HLB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HLB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어보니까 다른 게 더 맛있다는 게 있다는 걸 세상에서 알게 되는 요런 경험을 쌓아가는 투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HLB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시장을 나와 보시면 HLB보다 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지노믹스 상한가 에임드바이오 8% 상승을 했고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약 하락 아니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만 관련된 종목들도 소폭 하락했다가 대부분 좀 만회하고 마감을 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메지온이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9분응선은 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메지온을 좀 투자를
한 반년 정도를 했는데요. 어제 10만 원이 넘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와서 좀 단행을 했는데 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매주원도 이제는 조금 더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응원을 하고요. 이게 뭐 바이오 업종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공을 하고 기술 수출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면 바이오의 신뢰도도 상승이 되고 내가 아닌 내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기술 수출을 하고 승인을 받거나 임상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같은 동일 계열이나 뭐 이런 약들을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성공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저는 응원하는 편이라서 그런 회사들이 내년에도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의 또 선전을 바라봅니다. H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했고 HLB 팹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0.97% 하락을 했고 거래량을 극도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하락을 했고 제넥스는 1% 하락했습니다. HLB 파나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50원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파나진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버텨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1600원 이탈하면 얘도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려면 111선 장기 평선 정도는 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일선 저항 걸린 채로 또 내려가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파나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 뉴스가 딱히 지금 가남을 뛰어넘는 재료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개별 재료가 나와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92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도 결국은 224일선을 안착을 못하고 지금 저항을 맞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버틴다고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재돌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파가 빠르게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밑으로는 1700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224일선으로 올라주는 양봉이 떠준다면 희망은 생기지만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시초는 다졌다라고 보는 거고 또 다음 주 돼서 이탈한다면 뭐 내일이 돌파가 된다 한들 별로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베리스모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한국 시장의 카티 치료제들도 승인을 받니 마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일단 베리스모의 기대치도 거기까지 합류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 간암이라는 게 제일 큰 일이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베리스모는 나중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양구 회장님이 장내 매수를 하고 그러면 주주들도 막 사가지고 HLB 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요즘 LB그룹은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나 HLB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뭐 이 장내 매수라든지 아니면 진양구 회장 최대 주주가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 사면 샀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고 뭐 오르겠나라는 기대도 안 하고 아예 건들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한 22년인가 21년인가 그때 HLB 글로벌을 진양구 회장이 장내 매수를 했었을 때 주가가 1,000원 단위에서 13,000원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한 거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파급력이 현재의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뢰도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들 때문에 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도 뭐 그렇게 샀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HLB 테라피틱스는 2,7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일단 투신 물량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네요. 이 연기금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수 편출 물량들이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일단 연기금이 이때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도 이제 다 나가려나 지금 일단은 뭐 기관 쪽 수급들은
한동안은 얘들이 멈출 때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 제가 화요일 날 영상에서 화요일인가? 맞죠? 월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900원 라인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2,900원 라인을 깨지고 제일 안 좋은 게 5일선을 저항 걸린 채로 계속 우하향하는 거다. 그럼 신저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려갈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2825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HLB 글로벌이 테라피틱스의 주식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물량이 반대매매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적으로는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뭐 가남으로 갑자기 끌어올려 주지 않는 이상에는 뭐 2,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솔직히 1,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게 확장치가 확 넓어져 버린 겁니다. 이 신저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또 투매로 던지기 시작을 하면 받아줄 사람은 없고 던지는 물량은 크다 보니까 호가가 되게 가벼워서 훅훅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총으로 계산을 해도 1,000억대 정도면 싸다 싶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지금 2,300억 상당히 뭐 골 때리는 시총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그때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엘테라 같은 경우에 하한가 맞기 전에 블로그에 먼저 저희가 장 열리기 전에 HLB 블로그에서 임상 실패라는 걸 공지를 올리고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인가 그때 하한가가 잠겼었거든요. 그 공시를 빨리 블로그나 내용을 이게 실패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때 정리를 하셨으면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443원에 마감을 했고 다 G3BNT 하여튼 간에 약만 엄청나게 쳐가지고 약 성공할 것처럼 다 이빨 막 털어주고 아유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HLB 바이오스텝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나마 112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자리도 종가상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얘도 지금 현재로서는 1200원대 라인까지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겨우겨우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딱히 지금 LB도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 라인을 사수를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맞겠다 안 맞겠다 판단이 안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지켜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1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이게 재무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LB는 뭐 그렇다 치고 돈을 구해와서 그렇다 치지만 개별 기업으로 그룹주를 쳐다보시면 이게 풋옵션 했는 기업들도 많고 지금 주식담보대출로 지금 잡혀있는 물량들도 있고 서로 얽히고 막 다 해놨어요. 이게 진영구 회장이 좀 설계를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 죽으면 다 같이 죽자로 일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들은 지금 거의 뭐 개별적으로는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없어요. 지금 뭐 지어 짜도 안 나오는 돈들밖에 없고 빚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환사채는 또 아시다시피 엄청 찍어놨습니다. 그 전환사채들이 풋옵션 행사하기 시작을 하면 L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엘테라, 글로벌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예전에 제넥스가 뭐 IR을 할 때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뭔 돈인데 다 사채로 찍어낸 돈인데 그 사채로 찍어낸 돈은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다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끌어올려야지 내가 갚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이 주식 전환해서 익절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갚을 돈이 없어지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사채 발행가보다 훨씬 낮아져 버리면 얘들은 주식 바꾸지도 않고 내 돈으로 이자 쳐서 돌려줘 이래버리면 그냥 빚쟁이 되는 거예요. 빚쟁이. 뭐 이게 뭐 소상공인 빚 가주는 것만큼
주식도 빚을 까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튼 뭐 복잡합니다. 이게 돈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LB를 투자하면서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재무적으로 바이오는 재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재무적으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 되지 않는 자본 잠식이 안 되는 수준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저는 바이오 기업을 선택할 때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매출이 좀 있는 회사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없으면 작전주적인 측면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전주로 엮여버리면 도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HLB그룹은 재무적으로 LB는 살아났을 지언정 다른 종목들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손실폭이 큰데 얘도 지금 뭐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나노코박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코에 뿌리는 걸로 어,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생 난리를 지기고 그러고 막 단백질을 의하고 머리가 아픈데 진짜 HLB 글로벌 주주들은 속이 터집니다. 콤부차는 365일 뭐 할인 이벤트예요. 얼마나 안 팔리면 365일 할인을 합니까? 네이버란다. 카카오로 그 할인 이벤트가 맨날 날라와요. 얼마나 안 팔리면 그러겠어요. 진짜 뭐 대기업들이 콤부차 뭐 1,000원에 팔고 이러는데 한 병에 3,000원에 팔고 하니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지. 여튼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차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라색 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 보라색 선을 빨리 회복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보라색마저 계속 이탈하는 상황이 되면 HLB 테라피틱스처럼 5일선 저항 걸린 채로 우하향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4,6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제약도 지금 이 14,300원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라인입니다. 이 라인 깨지면 얘도 신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2,500원 라인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거래량이 없던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제약도 그나마 그룹주 중에서는 실적 측면에서는 제일 나은 회사이고 매출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룹주 중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제약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도 식구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3,68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지금 이 3,700원 라인 정도인데 이 라인을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뭐 양봉이 확 뜨지 않는 이상에는 실질적으로는 3,47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라인 터지면 얘도 또 신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버립니다. 이거 뭐 소각장 판다 그러더니 소각장을 폐기물 소각장인지 그거 팔아서 환기 종목 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고 하나하나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자, HLB 보겠습니다. 46,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사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뭐 연기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구세주처럼 등장을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LB를 팔고 다른 종목이 들어갈지 아니면 LB도 구해주러 올지 참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HLB는 단기 상승 추세는 깨졌습니다. 깨졌고 이렇게 되면 다시 바닥을 또 찍으러 내려가느냐 아니면 시간상으로 끌어서 옆으로 기어가느냐 두 가지 경우로 지금 열려버렸는데 현재는 밑으로 112일선인데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게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 요렇게 버티다가 재신청 때까지 가주는 게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 라인을 112일선 아래로 들어가서 종가가 끝나는 모습으로 5일선이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 얘도 새로운 바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형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 갑자기
뜬금없는 급등봉이 나오지 않고서는 내년 1월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기대를 아예 저버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내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지수가 좋으나 안 좋으나 얘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딱히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일단은 내 멘탈 관리를 잘하고 버티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거예요.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계좌가 뭐 마이너스 한 몇십 프로 되고 금액도 크다 보니까 선뜻 손절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회사가 재신청 잘 하고 다시 승인 기대감이 살아날 때까지는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HLB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HLB는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공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예, 뭐 리보세라님이나 캄넬리주맙, 뭐 어떤 파이프라인, 뭐 임상 결과치 요 정도만 파악하고 계셔도 충분히 다 했다. 우리가 뭐 수많은 바이오 회사를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1상과 2상을 해 나가면서 임상 결과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LB는 3상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결과로 승인을 받고 매출이 나오는 걸 찍히는 걸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위암, 폐암, 뭐 선낭암 여기까지 지금 간암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미리 땡겨와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저 약물까지 또 출시가 되고 그러면 또 엄청난 회사가 되겠지라는 꿈을 너무 키워 넣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HLB가 또 올라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얼마 정도 되면 나는 익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그때 되면 발목이 잡혀서 HLB를 또 100만 원 가자라고 외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 정도 공부하셨으면 더 이상 HLB 공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튼 이 힘든 싸움에 끝은 조금 아름답게 끝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진영군 회장님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뭐 단디바이오가 합병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안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올리는 건지. 아이고 힘이 없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